해패는 10이 있는데 나는 왜 10이 없나? 이샤소 TV. 네, 이번 시간에는 잠래야 청약하기 전에 이런 점은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세요 라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분양공고 홈페이지에 가면 지금 이 창이 화면에 보이는 창이 크게 떠 있을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모집공고일 2024년 10월 11일이라고 크게 적어놨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죠. 청약통장 변경 유의사항 안내. 자,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에 즉 10월 11일도 포함입니다. 그 이후에 종전통장에서 예금이나 부금, 청약저축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순위 확인서 발급 및 청약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라는 안내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잠깐 기사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의 기사인데요. 청약통장 전환한 사람, 대치 에델루이 청약 못한다 라는 기사입니다. 모집공고일 이후에 전환하면 청약이 불가능하다. 이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고요. 이럴 줄 몰랐다. 수요자들 당황스럽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청약 예금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해서 최근에 바꿨는데 이렇게 아파트 청약을 못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청약자들의 입장인데요. 정부가 지난 10월 1일부터 예금, 부금, 저축통장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허용을 했지만 아파트 모집 공고 이후에 전환을 하게 되면 해당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회해 보면 청약 신청을 위한 청약통장 정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이 불가능한 통장입니다. 문의하세요 라고 뜨고 있죠. 황당하죠. 10일 1순위 청약을 받고 있는 에델루이는 모집 공고일이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즉 모집 공고는 9월 26일에 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청약통장 전환은 10월 1일부터 가능하게끔 했거든요. 그러면 모집 공고일 이후에 청약통장을 전환한 거죠. 자, 통상적으로 모집 공고일 이전에 모든 자격을 다 갖췄을 때에만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걸 모르고 뒤늦게 10월 1일에 에델루이의 청약을 위해서 전환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전환하신 분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것이 청약통장을 전환해도 기존 순위나 납입액 등 모두 인정된다고 했는데 모집 공고일 이후에 전환했다고 해서 청약을 못하게 될 줄은 몰랐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도 맞다는 얘기죠. 모집 공고일까지는 자격이 됐었는데 갑자기 통장을 전환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당황스럽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0월 1일부터 이 발표가 나자마자 많은 분들이 왜 바꿨느냐. 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모든 주택 유형의 청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리 혜택이라든지 소득공제 혜택도 그리고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됐었던 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환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 청약통장의 순위와 납입 실적까지도 그대로 인정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모집 공고일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한 내용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 청약자들이 혼선에 빠진 거죠. 자, 이 내용은 그대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에도 적용이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수방사나 인천 계양지구의 공공주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이번에 레미안 아이파크에도 적용되니까 혹시라도 10월 11일 이후에 종합저축통장으로 옮기신 분들은 이번에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점은 꼭 알고 청약하세요. 이번에는 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우리가 이 아파트가 가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창문을 열었을 때 올림픽 공원 뷰가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모두가 다 그런 그림을 상상하시면서 청약에 임하시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웃집에 드라마 뭐 보는지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둔촌주공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배치 자체를 기역자로 꺾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뷰 자체가 시원하게 트이지 않고 옆집의 안방이라든지 거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지금 84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D타입, C와 D가 만나는 이 배치에서는 기역자로 꺾어놨기 때문에 뷰가 시원하지 않고 안 봐도 되는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지 배치와 평면도를 자세히 보시면 117동을 한번 보세요. 예, 84 C타입입니다. 그리고 84 D타입이 기역자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죠.
다른 곳은 날개를 편 것처럼 되어져 있거나 일자로 배치가 되어져 있는데 117동 그리고 114동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119동 111동도 역시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어서 지금 뷰가 이웃집 뷰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84C부터 보시겠습니다. 판상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이 남동을 향하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된 모양이 날개를 펴고 지금 117쪽에 이렇게 그대로 배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4D로 가시면 84D는 탑상형이라서 타워형이죠. 그래서 거실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왼쪽으로 기역자로 다시 돌려서 세우세요. 이렇게 되면 거실이 아래쪽 남동향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되면 침실 2번과 3번이 아까 84C의 이 거실 부분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기역자로 문을 열게 되면 서로 바라보게 된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역자 배치가 되어져 있는 요 동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은데 하필 물량이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첨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좀 감내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네, 굳이 이렇게 뷰가 안 나오는 쪽에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 자, 청약 넣으실 때 C나 D 타입 넣으실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고민한 다음에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대출 총량제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잔금 대출 받으실 때 까딱하다가는 금리가 너무 높거나 또는 안 나오거나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일경제의 기사 하나 보시겠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분양권 아파트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자, 당첨되시면 이제 분양권 아파트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가 되시는 거죠.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도 치솟고 금리도 올라서 이자 부담도 커지는데 대출까지 각박하게 조이자 실수요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 아파트 예비 입주자들이 모여있는 카페에는 집단대출 현황에 대한 안내가 올라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 현재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대출 총량제 시행으로 인해서 많은 단지에서 집단대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출 신청이 선착순 마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현재 입주하는 단지들은 이금융권을 최대한 섭외해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곁들였습니다. 이를 접한 예비 입주자들은 이금융권이라니 죽으란 말이냐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억대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 만큼 1금융권보다는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을 써야 할지 모른다는 안내에 대해서 불안감을 내비친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계획대로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며 마음의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가산금리가 급등했다면서 최고 1.5%까지 가산금리가 올라간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산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차주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이미 청약에 당첨되신 예비 입주자분들도 대출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왜?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 중에 하나가 대출 총량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소비자만 피해보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라는 제목입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금융회사별로 강제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규제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행별로 한도를 둬서 이거 이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말아라. 그걸 이상으로 내준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떨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눈치를 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비 입주자들 카페에서 1금융권이 안 되고 2금융권에서 대출을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미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가 청약에 넣어서 당첨되면 이 분위기가 연정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돈이 많지 않으신 분들, 대출을 많이 내야 하는 분들은요. 이번에 잡내야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도전하실 때 조금 고민을 하신 다음에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 많이 나오고요. 대출 안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시면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알고 청약해야 뭐 알고 있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되지만 모르고 청약했다가는 아니 이런 부분을 진작 알려줬었어야지 나만 몰랐잖아. 여러분만 손해일 수 있기 때문에 집사쇼가 청약 전에 콕 집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은 좀 짧죠?